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거침없습니다. TSMC를 보면 드는 생각인데요. 이미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지배하다 보니 최근에는 이 독과점 우려, 반독점 공세를 피해서 파운드리 2.0이란 요상한 개념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 반독점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 스필든과 같은 그 후공정 전문업체가 갖고 있는 시장까지 파운드리에 포함시켜서 자신의 파운드리 점유율을 낮추려는 눈속임까지 쓰고 있는 게 바로 TSMC입니다. 너무 잘 나가서 그렇다는 얘기죠. 이 한편으로 TSMC는 이 OSAT, 스필과 같은 OSAT 업체, 후공정 전문 업체에 자신의 그 패키징 수요를 주지 않기 위해서 패키징 설비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기도 합니다. 이 미국이 나서서 TSMC로 대변되는 그 아시아의 칩 제조 역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TSMC로의 집중은 더 커지는 아이러니가 현재 그 칩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TSMC는 지금 매우 고위험 투자에 나서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모리스 창 장중모가 경영하던 TSMC는 이 대만에서만 칩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웨이 저자가 이끄는 TSMC는 미국의 애리조나뿐만 아니라 독일의 드레스덴, 일본의 구마모토 등 전 세계에서 칩을 제작하는 회사로 변모했습니다. 이 장중모는 집중, 웨이 저자는 분산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8년 이전에 그 TSMC는 수익의 약 30%를 자본 투자에 사용했지만 2020년 이후 시작된 반도체 붐과 함께 TSMC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증했고 이제는 자본 지출 비중도 수익의 절반이나 되고 있습니다. 수익의 30%를 투자했던 TSMC가 이제는 자기가 벌어든 이익의 절반을 투자해야 할 만큼 칩 시장이 커졌고 자신의 투자도 TSMC 투자도 하이엔드로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텔, 삼성 등과 같은 경쟁자로 TSMC 대체가 어렵다 보니 대만에만 있던 TSMC를 모든 대륙에 지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팹 분산, 글로벌 팹 분산 전략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TSMC를 모든 대륙에 TSMC 팹을 갖다 놓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익의 절반, 50%를 자본 투자에 쏟는 구조는 TSMC와 같은 성숙 기업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례적이라고도 하기 힘들 만큼 거의 없다시피 한 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 지금 반도체 투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인데요. 이 TSMC의 글로벌 팹 분산 전략에는 어마어마한 투자에 나서야 하지만 중국과 전쟁과 같은 리스크는 낮춰야만 하는 선두기업 TSMC의 고유책 같은 측면도 녹아 있습니다. TSMC가 대만에만 짓던 팹을 미국, 유럽, 일본, 동남아 등으로 벌리는 것은 각국 정부가 자기 영토에 팹을 지어서 국가 전략 자산이 된 칩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중국이라는 리스크를 피해서 안정적인 곳에 팹을 짓겠다는 그 중국이라는 리스크를 피해서 서구권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그 TSMC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TSMC는 공급망과 시장을 엮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가령 TSMC는 독일 드레스덴과 일본 구마모토에 팹을 짓고 있는데 드레스덴에서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 그리고 일본에서는 소니, 덴소 등과 합작 형태로 팹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두 칩이 필요한 기업과 투자 자금을 나눠서 투자 부담을 더는 구조입니다. 보쉬도 돈을 내고 소니, 덴소도 TSMC 팹에 투자하는 구조로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업체들은 돈을 투자하는 업체들은 그 만들어진 칩을 사용하는 수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컨대 TSMC로서는 유럽에선 전기차 공장 옆에서 팹을 만들어서 전기차 업체에 투자금을 일부 물게 해서 막대한 투자 부담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삼성 같은 경쟁 파운드리가 유럽에서 칩을 팔려고 할 때 TSMC로서는 유럽 현지 팹에서 이미 현지 수요 업체와 투자로 얽힌 팹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을 경쟁사인 삼성 등에 빼앗길 확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건비 급등이라는 문화적 차이 그리고 그런 것 같은 그 위험요, 리스크 요인을 무릅쓰고 서구권의 TSMC가 투자를 결행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TSMC는 엄격한 노동 문화를 미국, 유럽 팹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베트남과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유수 대학생을 대만에 들어와서 교육한 뒤에 미국 등으로 내보내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이는 TSMC 기업 문화가 글로벌화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한데요. 실제 TSMC 직원들은 대부분 영어를 합니다. 특히 창업자인 모리스 창 장중모 때부터 모든 보고서를 영어로 작성해 온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TSMC가 일본에 팹을 짓는 것도 일본의 경쟁력을 인정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반도체를 거의 생산하지 않지만 이 반도체 소재 분야는 매우 강합니다. 우리와 일본의 과거 무역 분쟁 때도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소재를 규제 대상으로 삼았었는데요. 이 TSMC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일각에서는 TSMC가 대만 중심에서 전 세계로 팹을 벌리면서 제조 역량에도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맞는 얘기기도 하겠지만 이런 견해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파운드리의 특수성을 그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TSMC의 경쟁력의 핵심은 제조 공정을 조정하는 능력인데요. 이는 사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 산업과 유사합니다. 마치 그 김치의 제조법을 다 알아도 모든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된 김치를 못 만드는 것은 제조에 따른 매뉴얼 외에 다른 제조 노하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TSMC에게는 이런 칩 제조 분야 암묵지가 많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게 아닌데요. 칩을 만드는 팹을 분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첨단 팹의 절대 비중은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등에서 만들어지는 칩은 여전히 대부분 레거시 칩이죠. 미국에서도 5나노 이하 칩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겠지만 계속해서 인력 부족 그리고 미국 내 건설 지연 등으로 팹 가동은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달리 말하면 현재로서 꼼꼼히 뜯어보면 TSMC의 글로벌 팹 분산 전략이란 것도 사실상 레거시 칩의 글로벌 탄력성을 좀 강화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첨단 칩, 최고선단의 칩은 90% 이상이 대만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는 대만 해협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핫스팟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노골적 제재를 통해서 칩 산업에서 중국의 기술 격차 축소를 지연시키고 있긴 하지만 언젠가 중국이 칩 기술 자립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요. 앞으로 중국은 칩 기술 격차를 줄이는데 상당 시간 헤매겠지만 미국 규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당 시간 어려움을 겪겠지만 중국의 혁신 속도는 여전히 생각보다 빠르고 중국의 추격을 영구히 막을 수는 없는 만큼 강력한 제재도 일정 수준이 되면 댐이 무너지듯이 효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대만의 실리콘 방패라는 것도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AI 혁명과 결합된 고성능 칩이 미래의 군사력에 중요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전에도 불구하고 칩 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테크노 내셔널리즘인데요. 글로벌 테크노 내셔널리즘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지금 현재 한근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으로 세계 평화는 AI 시대를 열 첨단 칩 경쟁의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중장기적으로 대만 해협 및 그 너머에서 전쟁 위험을 크게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TSMC 팹 분산 전략을 통해서 칩 시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